자, 오늘 할 부분은 여러분들 이 조선 후기에서도 정치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붕당 정치의 첫 시간이래요. 이 붕당 정치라면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공부할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나 보통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와, 여기 너무 복잡해. 뭐 노론 소론 아우 이거다. 이건 깔끔하게 문제 날리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한 문제? 아니 많게는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이걸 날리면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은 싸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복잡하니까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제 강의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강의랑 여러분들 이번 강의랑 그 다음에 다음 강의까지 두 강에 걸쳐서 여러분들 붕당 정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만 잘 들으시고 이 부분만 잘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붕당 정치는 완전히 여러분들 거가 됩니다.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아주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분명히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신 저하고 오늘 약속하실 것 중에서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부터 두 강좌는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좌 여러분들 무엇을 요구할 거냐? 자, 첫 번째 강좌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냐? 일단 펜을 치우세요. 책상에서. 그 다음에 자, 노트도 치우세요. 필기하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혹시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편한 자세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주시죠. 침대 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노트북에도 상관없어요. 노트북이라면 침대 위에 올라가죠. 졸지만 않을 상태로 그냥 편안하게 오늘 한 강의를 그냥 즐긴다. 저게 과연 공부하는 자세 맞을까?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자세를 듣기만 해주세요. 오늘 거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붕당 정치는요,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느냐? 자, 하나의 방법은 정말로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100번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게 공부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 나올 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나올 부분만. 근데 대부분 이 부분을 공부하는 분들이 뭘 착각하시냐면 그러니까 좀 어설프게 아세요. 알 것만 알면 되는데 그거보다 많이 알아.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합니다. 어설프게 알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오늘 하는 건 절대 필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제대로 필기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어설프게 알게 되시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깔끔하게 필기고 뭐고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즐기세요. 아시겠죠? 자, 어떤 건지 이제 하나씩 합니다. 자, 조선에서의 정치의 싸움이라면 여러분들한테 이미 한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 한 가지를 설명을 드렸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바로 뭐가 있었냐면 사화라는 게 있어요. 사화. 근데 사화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화는 누구 대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훈구 대 사림의 싸움이었어요. 훈구 대 사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 분명히 4대 4화 여러분들 기억하죠? 4대 4화라면 뭐가 됩니까? 무호갑작 기묘을사 각각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어느 왕 때부터 시작을 하면 연산군부터 시작해갖고 바로 명종 때까지 갔던 거예요. 명종 때 마지막 사화 때 을사사화로 사화는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알겠습니까? 각각의 사화에선 대부분 다 훈구파가 이기긴 했어요. 하지만 맨 마지막 4번의 사화를 몽땅 다 이겨내고 살아남은 건 바로 누가 됩니까? 사림이 살아남게 되죠. 그러더니 사림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붕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붕당.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 이제 붕당이 나오는 겁니다. 자, 붕당은 어느 왕 이후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들 선조 이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명종의 조카뻘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명종은 아들이 없었어요. 명종이 죽고 나서 이제 사화는 깔끔하게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임금인 선조 때부터 바로 붕당 정치라는 게 시작이 돼요. 자, 붕당이라는 게 시작됐는데 붕당은 여러분들 누구 대 누구의 싸움이었을까? 사림 대 사림의 싸움이었죠. 사림 대 사림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갈라진지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 여러분들 쓰시면 안 돼요. 자, 뭐가 있느냐? 사림이 갈라집니다. 제일 처음에 갈라진 게 뭐로 갈라지면 동인 대 서인으로 갈라져요. 동인 대 서인으로 갈라져요. 이 동인 대 서인으로 갈라진 거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쪽은 동쪽에 삽니다. 이쪽은 서쪽에 살아요. 그래갖고 동인 대 서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핵심 인물들이 있었죠. 동인은 여러분들 김효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효원. 그리고 이 사람은 신진사림. 새롭게 정계에 등장한 사림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서인은 왕의 외척이었던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바로 핵심 인물이 됩니다. 왕의 외척이에요.
외척은 왕의 외가나 처갓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심의겸은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기성사림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이전부터 관직에 나와 있던 사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젊겠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겠습니까? 젊은 세력이죠. 그리고 이쪽은 조금 나이가 있는 세력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왜 싸웠느냐? 싸웠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싸웠던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뭐였느냐? 선조 때 이조전랑 문제였습니다. 이조전랑 문제라니 여러분들 바로 전 시간에 이조전랑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왜? 5품 이하의 하급관원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3사 언관직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후임자를 자기가 뽑는다라고 그랬죠. 끝내주는 자리입니다. 그래갖고 이조전랑을 거쳐야지만이 사실상 재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자, 그런데 그 이조전랑으로 추천된 인물이 바로 김효원입니다. 근데 누가 반대하냐? 심의겸이 반대하고 났어요. 왜? 심의겸이 한마디 합니다. 야, 옛날에 김효원이 누구 밑에? 명종 때 바로 윤원영이 밑에 있었다. 윤원영이라면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됩니까? 소윤, 기억나죠? 대윤, 소윤 싸울 때 소윤. 그 밑에서 공부했던 놈인데 그 놈이 이조전랑이라는 명예 저런 엄청난 직책을 차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 과거가 문제가 있는 놈이다. 해갖고 반대를 했지만 일단 김효원이 되긴 합니다. 되긴 했지만 김효원의 입장에선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심의겸이 지가 권력정 갖고 있다고 나를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랬었는데 문제는 김효원의 임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조전랑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후임자를 자기가 뽑게 되죠. 이때 심의겸이 부릅니다. 야, 효원아 일로 와봐. 그러니까 심의겸 밑에 일단 심의겸이 높으니까요. 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한마디 합니다. 너 내 동생 충겸이 알죠? 심충겸이라고 심의겸의 동생입니다. 야, 충겸이가 애가 나이는 좀 어리지만 굉장히 괜찮다. 공부도 잘했고 그 다음에 애 품성도 바르다. 그러니까 네 다음 후임자로서 누구? 내 동생 충겸이 좀 추천해줘 그러죠. 근데 이 김효원 입장에서 기분 굉장히 나쁜 거지. 요 새끼 봐라. 내가 될 땐 지가 방해해놓고서 이제서야 지 동생 추천해달라고? 그건 못하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갖고 넘어지냐면 척신정치의 폐단을 갖고 넘어지게 돼요. 척신정치. 여러분들 척신정치라는 건 뭐냐? 여기 있는 척신은 바로 외척을 얘기합니다. 외척. 외척은 왕의 외갓집이나 왕의 처갓집이 되죠. 외척은 이미, 척신은 이미 누구랑 친하다? 왕이랑 친하다. 근데 외척이란 사람이 무엇까지 하게 되면 권력의 핵심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조전랑 같은 기가 막힌 자리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그들을 견제할 만한 세력은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충겸이 추천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 사람 무슨 얘기를 들고 나오냐? 다른 거 아닙니다. 척신정치. 척신정치를 개혁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척신정치의 개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요. 이 동인들이. 그에 비해서 서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외척이라고 왜 차별을 받느냐. 능력 때만 하는 거지. 그래갖고 이분들은 오히려 척신정치 개혁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개혁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면서 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동인과 서인의 첫 싸움이죠.